단순히 머니가 되려고 나온 코인도 있고 에셋이 되려고 나온 코인도 있고 그리고 머니와 에셋의 중간에서 어느 건지 좀 헷갈리는 코인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그 과제들이 자꾸 주어져서 이 기본법 제정도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디지털 자산 TF를 구성하여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감독 등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입장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게 가상자산에 대한 당국 계획 쉽게 좀 어떻게 나눠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첫 번째로는 루나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업계 스스로 좀 규제를 만드는 것이 일단 첫 번째인데 예. 이것은 두 번째 단계인 법 제정을 앞두고 좀 공백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에서 특검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점검도 하고 또 검찰이나 경찰 수사 등을 이렇게 하는 게 해당되는데 예. 지금 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업계 자체적으로 보완해 달라는 게 당국의 지침입니다. 예. 일단 대표적으로 뭐 증시에서 들어 익숙한 뭐 자전거래 또는 뭐 여러 가지 사기나 환치기 등 이런 불법 거래에 대한 조사를 일단 진행 중인데요. 예. 최근에 뭐 은행권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대규모 자금 세탁 의혹 등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 문제 없이 규제를 만들어라. 일단 스스로라는 키워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계획입니까? 일단 두 번째부터는 강제가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란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당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서 일단 관리할 계획인데 예. 그 기준은 현재도 좀 논의 중입니다. 일단 증권형은 이름처럼 증권의 속성을 띠고 있는 가상자산이라는 말인데 예. 일단 증시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또는 이를 다듬은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뭐 나머지 가상자산은 이제 비증권형으로 분류돼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디지털 자산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종합을 해보면 규제가 더 부각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디지털 자산법에 대해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뭐 규제와 지능 사이에서 균형점을 좀 찾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예. 실제적으로 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사실 좀 그게 아닌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좀 어디에 무게가 실리는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증권은행에 속하는 가상자산이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예. 근데 현재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그 루나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게임 관련 코인 등이 만약에 여기에 속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거래가 좀 깐깐해지기 때문에 기존 그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 거래가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비증권형으로 분류된 가상자산들은 일단 디지털 자산법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 규제에 뭐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던 부분인데 네. 올해 4분기 뭐 대체적으로 한 10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때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보면 디지털 자산 최초의 어떤 포괄적인 법안으로 불리는 루미스 법안을 볼 때 규제 부분이 아무래도 좀 눈에 띕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나머지는 미국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에서 맞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예. 일단 수정과 뭐 보완은 거듭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규제 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미국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본법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반영이 된다거나 영향을 좀 끼친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이라고 하니까 좀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CBDC입니다. 각국에서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자리에서도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을 해서 일단 CBDC 연구 개발을 좀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못 박아서 얘기했는데요. 네. 뭐 전 세계적으로 CBDC 관련해서 계속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쵸. 물론 뭐 논란도 굉장히 많아서 좀 지지부진하고 오래 걸릴 거란 얘기도 있지만 네. 결국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CBDC에 대해서 책임 있는 디지털 자산의 발전이라고 언급을 했고 또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좀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달러를 도입을 좀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은행이 향후 1년간 CBDC 도입의 경제적 이익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또 태국 같은 경우에는 CBDC 안정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CBDC가 기존 화폐와 가상자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변수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지금 뭐 규제나 관리 감독 강화에 더해서 CBDC까지 뭐 변수가 좀 놓인 상황인 건데 일단 업계에서는 불안감이 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국도 규제 일변도로 가기엔 좀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8년 일단 가상자산 시장의 초창기 때는 그래도 어떤 규제를 하기에 좀 적용을 하기에 쉬웠지만 지금은 많은 자금과 인원이 좀 몰렸다는 점에서 예. 이 대여가 됐다는 점에서 손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 이유로 아무래도 업계 입장에서는 이 성장할 수 있는 턴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력한 진흥 방안 같은 경우에는 ICO 그리고 IEO가 대표적으로 좀 예. 얘기가 됩니다. ICO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상장하는 사업자가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식이고 IEO는 위탁을 받은 거래소가 이런 것을 대신하는 것인데 안정성 차원에서 아무래도 보면 발행사를 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가 하는 것이 위험이 좀 적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공약에서도 ICO를 좀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볼 때 일단은 IEO를 시작으로 그리고 제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는데 당국 입장을 볼 때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일단 기술 발전 협의체를 통해서 추진하는 등 좀 성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니까요. 이 부분을 좀 중심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